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의 율법과 사랑으로 문호일 박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술 세미나의 포맷은 약 40분 정도 발표하고 그리고 20분 정도 토론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발표가 구약 먼저 발표하고 또 신약 발표하는 이런 순서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넘겨주시고 이 박사님 앉으시고 그림까지 가져오셨는데 바로 이 박사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한국신학연구원 그리고 김정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이렇게 이것을 발표하게 되는데 먼저 나눠드리는 그림을 사진 프린트물을 보시고 주제가 마이크가 제가 따로 드리는 그 프린트물 보시고 이제 이렇게 생겼다를 먼저 이제 보시고 제가 읽은 걸 따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이제 그 철기 시대에 나온 것이고 굉장히 이렇게 단순해 보입니다. 단순하게 만든 것이고 그와 같은 동시대에 남쪽 유다에 발견된 것이 이제 유다 여인 기둥상이라서 가슴이 굉장히 이렇게 강조되어 있고 이제 기둥같이 생긴 이제 여인상이 이제 발굴이 됩니다. 한편 이제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제 그 악기를 이제 들고 있는 여인이 이제 발굴됩니다. 그것이 이제 시기가 이제 페르시아 시기로 넘어오면서 훨씬 더 정교해지고 좀 더 사람 모양도 좀 더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깨진 부분 이제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작은 사진이지만 가운데 걸 보시면 3번의 경우 가운데 걸 보시면 훨씬 더 얼굴이 정교하고 털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이제 이 기마인상에 이제 그 근동에 계속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제 논문의 제목처럼 페르시아 시대 예루살렘에서 기마인상이 왜 발견되지 않는가? 기마인상을 이제 기마인 토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짧게 그래서 기마인상 그렇게 불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기마인상의 의미와 기능이나 그 다음에 그 철기 시대로 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그 기마인상의 유형적인 변화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그런 논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 발표하는 것을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단지 이제 예루살렘에서 왜 발굴되지 않고 왜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습니다. 101개의 기마인상을 포함하여 2000개 이상 철기시대 조각상들의 파편이 예루살렘에서 발견되었다. 철기 2기 시대의 기마인상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특히 예루살렘이 철기 2기 시대 때 유다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기마인상이 사용되고 소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루살렘에서는 왜 이 기마인상이 발견되지 않는지 저는 이제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좋겠고요. 참으로 독특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사실 많이 발굴되면 그 많이 발굴된 것에 대한 어떤 유형론적인 어떤 분석과 그것만 이제 자료를 다루어도 저의 어찌 보면 박사 과정 그 시기가 즐거웠는데 사실은 이제 대표적 도시부터 해서 이제 발굴이 많이 안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옥스포드 대학의 여러 자료를 찾으러 간다든지 계속 그 박사 과정 1, 2년 거의 한 1년 또는 2년간 거의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많이 좀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교수님은 그것을 이제 그것도 중요한 거다. 왜 안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안 나와도 또 기존에 발굴된 것도 또 시기를 어떻게 지정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페르시아 시기로 이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 그렇게 이제 논문을 전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왜 발굴이 되지 않을까, 왜 나오지 않는가 이런 의문은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중앙 정부의 대외 외교 정책에 있어서 유다는 특히 이제 예루살렘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도시였는가 이런 질문도 하게 되었고, 그러면 예루살렘의 어떤 상황이 어땠는 것도 한번 물어보아야 될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 때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동굴이, 그 다음에 유다인 지역, 그 다음에 다윗 도성 등에서는 이제 철기 2기 시대층에서 많이 발굴되는데 왜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외곽 어떤 그 지형에 대한 것은 굉장히 예루살렘을 크게 이제 많이 잡는 그림이 많이 이제 인터넷이나 많이 이렇게 저희 성경책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넓게 잡는 사람도 있고 좁게 잡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최대로 잡는 사람과 최소로 잡는 사람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학계의 예루살렘 경계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과, 그리고 지금 현재 페르시아 시대층으로 확인된 곳에 대한 발굴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금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안 나오는가, 그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페르시아 시대 예루살렘 상황이 어땠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루살렘은 주전 450년경에 해안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불안한 사건들이 생긴 이후 페르시아 중앙정부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면서 예루살렘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산간 지역에서 중요한 거점 도시로 재건되었다는 것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학자들은 페르시아 시대의 해안가 지역과는 달리 산간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어떠한 도시 재개발과 관련된 그것이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방어 체계를 위해 도시 전체를 감싸는 이런 성벽을 짓기보다는 좀 더 단순하게 행정적이면서 군사적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뜰을 가진 직사각형 건물들을 지었고, 이에 해당하는 여러 도시들이 하솔부터 해서 여러 도시들이 잇따라 그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곳들은 무역상인들의 무역로상에 위치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어졌거나 또 이집트의 침공에 대비해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직사각형 형태의 건물들이 지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예루살렘 주변을 통과하는 도로들은 이 중요 도로에 해당되지 않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중앙 정부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도시 방어 성벽 시설이 지어질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반대 주장으로는 사마리아 북쪽의 사마리아 성이 예루살렘보다 더 많은 수의 페르시아 시대 유물이 나오고, 도시 전체 면적에 있어서도 예루살렘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도시였는데, 사마리아에서도 도시 성벽 방어 시설, 성벽이 다시 지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어떤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경우를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이 페르시아 중앙 정부의 도움을 힘입어 주전 5세기 내지 4세기에 도시 성벽을 새롭게 지었는지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중앙정부는 남부 레반트 지역 중에서 관심을 가졌던 곳은 사마리아 혹은 예루살렘에 위치한 산간 지역이 아니라 해안가 지역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셋째로 페르시아 시대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지역은 샤일로 고고학자인데, 그분의 발굴한 지역인 지역 G, 그다음 이 사이에 다윗의 도성 지역의 남동쪽 산마루 부분이었다고 핑켈슈타인이 주장합니다. 그는 페르시아 시대에 파괴된 철기 2기 시대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중건하는 등 큰 공사는 없었다고 보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에 덧붙여서 그는 느헤미야서 3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은 페르시아 시대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스모니안 시대를 반영한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통해서 페르시아 시대 예루살렘은 도시 전체를 둘러싼 성벽이 없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첫째로 페르시아 중앙정부가 유다 지역에서 방어시설의 전형으로서 성벽을 짓기보다는 다른 곳처럼 중간에 뜰을 가진 직사각형 건물을 짓는 것을 일반화하는 정책을 했는가? 그건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델만 교수님,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의 주장을 따르면 직사각형 형태를 띈 건물들이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건물의 모양이 같다고 해서 용도가 똑같느냐? 그거는 장담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각을 하면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인데, 그래서 모양이 같다고 모든 용도가 같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글룸토가
말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짓는 것은 주전 5세기 중반 방어 도시 여러 도시들의 어떤 일반적인 유형과는 벗어나는 형태라고 그가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유다는 결코 그 중류도로 해변길을 상에 위치하지 않았고 또 예루살렘을 지나는 모든 연결 도로들은 중류도로가 아니었습니다. 무역과 부의 중심지는 해안 지역이었던 것은 분명하고 다만 사마리아와 유다가 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또 농산물을 공급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도시 전체를 재정비하고 도시 전체를 감싸는 성벽이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지어질 수 있었거나 철기 시대에 성벽이 수리되고 변형되어 다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제 그대로 성경대로 어떻게 어떤 신앙의 칼라에 따라서 이제 보수적으로 그대로 받느냐 또는 이렇게 아니냐 그렇지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를 방어하는 성벽이 없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무관한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지역이 아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벽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턴이라는 분이 페르시아 시대에 성벽이 지어진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또한 그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다른 성벽들의 자녀들이 사마리아, 예루살렘, 테레나스베, 라기스 그리고 최근 요단강 동편 헤스본에서 치워졌다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페르시아 시대 제국의 수도 중에 하나였던 이제 파스가디나 벨세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방어용 성벽을 가지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와는 달리 그 앞선 시대의 경우에는 다른 건축의 형태를 띠는데 신바벨론 제국 시대 때 사마리아에서 군사적인 장수였던 엘카데, 그 메라스디딘 등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랜 전통을 보여주는 방어용 성벽을 굴려사여 지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성벽에 관해서도 케냐는 당구에 지어진 성벽은 철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마지막 성벽으로 보았습니다. 케년의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철기 시대에 지어진 성벽이 사마리아에 있다고 해서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마리아의 성벽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 당구에 지어진 성벽은 헬라 시대까지 사용되었다고 보았고 또 사마리아 도시의 발굴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웠던 방어 및 보호 성벽은 주전 2세기까지 사용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사마리아의 경우에도 철기 시대에 방어 성벽이 지어졌고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와서 그것을 이렇게 다시 새로 이렇게 보완하고 새롭게 그것을 계속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핑켈슈타인이 말한 바 느헤미야서 3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 명단은 페르시아 시대가 아니라 하스모니아 시대를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3장에 기록된 명단이 실제 역사 기록에 나온 하스모니아 시대보다 더 오래된 명단이었거나 하스모니아 시대에 갱신된 명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느헤미야서 3장에 나오는 명단이 실제로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서 성벽을 새롭게 짓거나 보수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한다 한들 페르시아 시대의 성벽이 수리되거나 다시 지어진 사실을 핑켈슈타인 주장하듯이 이 명단이 부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건 가정인데 설령 이 명단이 성벽과 전혀 상관없었는데 성벽 건설과 연결된 오늘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고 말하는 학자가 혹 있을 수 있지만 핑켈슈타인 주장처럼 느헤미야서 3장이 하스모니아 시대를 반영한다고 말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그의 주장일 뿐이고 예루살렘 성벽이 페르시아 시대에 지어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성벽이 새로 지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느헤미야서 2장에 보시면 느헤미야서 2장 5절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것을 건축하기를 청원하는데 느헤미야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문맥에 볼 때 이 여성 전미연은 바로 성벽보다는 예루살렘 도시 자체를 가리키는 것 같고 그걸 가리킵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사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들, 예루살렘 도시의 방어용 성벽, 느헤미야가 거할 총독 초소, 그것을 건축할 수도 요청하고 이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중요한 건물과 도시 성벽은 분명히 지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들, 총독 관저, 예루살렘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정확한 위치는 그 구절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성벽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벽의 건설에 관한 분명한 기록들을 읽을 수 있지만 페르시아 시대로 알려지는 고고학적인 유물이나 유적들이 현재
적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은 굉장히 공고한 환경이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또는 또한 현재 도시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건축물적 흔적이 적기 때문에 성벽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은 그 다음 시대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으로 중심 기능을 갖춘 도시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철저히 고고학적인 입장입니다. 비록 현재 페르시아 시대로 추정할 수 있는 건축 구조물들이 많이 발견되지 못하고 빈약하게 발견되는 것이 현재 상황이지만, 그러나 해안가 지역과 브엘세바 계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남북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상에 어떤 일련의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 지어진 여러 다른 도시들이 있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 짓는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중앙정부는 이 유다 지역에서 여후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중심적인 도시로서 개발하는 데 관심이 분명했다고 보겠습니다. 고고학적으로 페르시아 시대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많은 성벽들이 현재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오직 철기 시대와 그 앞선 시대인 철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에 세워졌던 성벽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말기에 지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은 적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마르나 서신을 통해서 청동기 시대의 예루살렘은 압다 해파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곳으로 성벽으로 둘러져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기 시대에 지어졌던 성벽들이 예루살렘 북쪽 지역을 제외하고 다시 보수되었다는 보고가 있지만, 지금은 기초부터 위로 지어져 남아있는 페르시아 시대 성벽은 예루살렘에 없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남아는 페르시아 시대 성벽은 이에 대해서 전통적인 방언을 위해 튼튼하게 지어진 성벽이라기보다는 얇게 외부와 차단하는 그런 형태의 벽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마리아에도 페르시아 시대로 추정되는 성벽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철기 시대 때부터 지어졌던 성벽이 페르시아 시대에 보수되고 사용됐던 성벽이 페르시아 시대의 성벽으로서 그 기능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당대에 여러 곳에서 엘리판틴, 사르디스, 크산 툴슬르, 그 다음에 메이단, 시카일, 그런 곳이 비라라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마리아도 비라라고 불리는데, 제가 그 뒤에 이제 소개하는 것은 파피루스 하나가 이제 발견되는데, 거기에 그롭이라는 분이 사실은 거기 보면은 비라라는 단어가 없는데 비라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 사마리아가 비라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비록 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파피루스가 사마리아가 비라였다는 것에 대한 이제 증거는 될 수 없다. 하지만 비라라고 일반적으로 예루살렘도 비라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도 그렇게 이제 비라라고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성이 분명히 이제 성벽에 존재하고 그런 어떤 성곽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시대의 예루살렘 여러 지역을 살펴보면은 먼저 민간인들, 일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샤일루가 D1, D2, E1, G 지역에 건물들이 페르시아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시기로 보이는 이제 토기들, 그 다음에 요드, 해, 달레 이 글자가 쓰여진 또는 동물 그림이 찍혀 있는 이제 도장이 찍힌 자국들이 있는 단지의 손잡이 부분들이 이제 발견됩니다.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또 다른 지역, 구 예루살렘 안의 유다인 지역에서 주이시 쿼터라고 부르는 지금 구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도 이제 페르시아 시대 사람이 살았다는 정의적인 흔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철기 시대 유물 바로 그 청이 위에 바로 헬레니즘 시대의 청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 지역 왼편에 위치하는 아르메니안 지역에서는 페르시아 시대의 토기는 나오지만 청이론적으로 페르시아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역을 발굴하는 발굴자들에 따르면 주전 1세기경 헤롯의 궁정이나 다른 건물들을 짓기 위해 다른 곳에 있는 흙을 가져와서 비단을 굳게 하거나 땅의 기초를 더 다지기 위해 흙을 가져오면서 다른 지역에 있던 페르시아 시대의 토기들이 유입되었다고 보는데, 이는 타당한 해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구 예루살렘 안에서 소위 유대인 지역이나 아르메니안 지역에서는 페르시아 시대 때 유대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이 살지 않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구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시거나 예루살렘 가시게 되면 확인해 느낄 수 있는 것이
도시 전체가 돌로 된 안반 위에 세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전 시대에 건축되었던 건물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기반함까지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DC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이제 다 깨끗하게 걷어내고 난 다음에 건물들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처럼 디은 시대에 행해진 건축으로 말미암아서 이전 시대에 해당하는, 특히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대인 페르시아 시대의 유물이 살아남는 것은 매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았던 지역에서 서로 단절되지 아니하고 생존적으로 단절되지 아니하고 발굴하고 발견되어야만 그 시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경우는 조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 다 힘들다는 건 아닙니다. 동일 유물의 어떤 형태론적 발전과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과는 달리 다른 도시들의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깊지 않은 곳에서 페르시아 그 시기에 층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페르시아 시기 때 사람이 살았지만 그 이후 사람들이 살지 않은 그런 곳의 경우에는 지표면에서도 페르시아 시기 때의 토기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경우 기반함 위에 위치했던 페르시아 층이 없어지면서 페르시아 시대에 사용되고 처분된 기마인상도 비슷한 형편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상 위에 위치한 현재 이슬람 성전이 있는데, 거기 북쪽 지역으로 가게 되면 북쪽 아래쪽에 예루살렘 북쪽 성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인근 지역을 발굴하게 되면 페르시아 시대로 추정할 수 있는 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페르시아 시대 예루살렘은 외부의 세력의 침입을 받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파괴된 층이 없기 때문에 발굴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전산에 위치한 이슬람 성전이 있는 그 지역에서 1차적 또는 2차적 맥락의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역에서 발굴은 참으로 환영할 만하지만, 그러나 이슬람교에서도 굉장히 신성치 않은 곳이기 때문에 발굴의 가능성은 극히 드물지 않겠는가. 전쟁이 나서 그곳에 이제 폭탄이 터진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게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발굴을 하면 훨씬 더 예루살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구 예루살렘의 아르메니안 가든 그곳에서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매우 이국적인 형태의 입구 부분이 버려진 그런 형태의 소위 기마인상이 발견되었다라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철기 2기 시대 또는 페르시아 시기로 폴란드 그렇게 이제 봤는데, 근데 이제 투싱엄의 최종 보고서에는 그쪽 아르메니안 그 가든 그쪽에 페르시아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최종 보고서에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비록 페르시아 시대, 헬레니즘 시기에 독일이 서로 섞여 있고 페르시아 시대 유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주전 1세기 헤롯 건물들을 이제 짓기 위해서 그 기초를 이제 든든히 하기 위해서 토기 다른 곳에서 토기 유입되지 않았는가, 그 가운데에 다른 곳에 있던 페르시아층의 어떤 유물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위 그 기마인상, 이곳에서 발견된 기마인상이 폴란드는 매우 이국적인 형태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그 철기 2기 시대에 발견된, 여러분들 이제 나라들 프린터에도 보시듯이 그것과는 너무나 모양이 너무나 다릅니다. 설령 이제 페르시아 시기에 사용된 기마인상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이 유물은 3차 혹은 4차 사용 내지 발견된 환경을 드러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고, 또 형태론적으로 볼 때에도 너무나 이제 일반적인 다른 기마인상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마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가기.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정의론적으로 뒤집히지 않고 사람들이 살았던 거주지 구역에서 기마인상이 지금도 발견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많은 곳이 발굴되었고 현재도 발굴되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 다 발굴되었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시기 때 그때 이제 사람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그곳이 여전히 발굴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는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오면서 철기 2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기마인상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이는 유다인들에게는 유물 사용이라는 것이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런 일반적 현상이 예루살렘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이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과거 앞시대에 사용됐던 유물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떤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판가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정치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과거의 어떤 보수적 입장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필요하면 계속 사용할 것이고 시기가 조금 바뀌었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전 시대의 것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용되다가 새로운 시대의 모형들 제가 나누던 프린터물처럼 두 번째 밑에 있는 그림처럼 그런 식의 다른 형태의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만을 볼 때에는 예루살렘의 기마의상이 발견되지 않지만 그러나 발굴된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을 버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대학 다닐 때 역사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찾아서 전혀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해본 사람들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상당히 빨리 맞춰주었는데 이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들었으면 좋겠고 토론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페르시아 시대 기마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배경을 우리가 더 들었으면 좋겠죠. 그 기마인상이 뭐 크기는 얼마나 되었는지, 그 기마인상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는지, 페르시아 시대 이전에도 이런 기마인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기마인상이 어떤 용도였는지, 그냥 장식용이었는지, 어떤 제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왜 페르시아 시대 때 이게 그렇게 유행했는지, 이 기마인상에 대해서 좀 폭넓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일단 사이즈는 그게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보시면은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그게 말 모양,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제 사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직사각형 세 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1cm, 그러니까 그게 3cm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10cm가 안 되죠. 높이는 10cm 넘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이제 직접 사람이 이렇게 손에 들면은 한 성경책, 제 성경책보다는 전체적인 크기는 작고 한 손에 들면 한 요만 이제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자기 집에 두든지 또는 이렇게 어떤 성소라든지 그런 곳에 이제 둘 수 있는 그런 이제 잘 옮길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 그렇다면 부적 뭐 이런 것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데코레이션? 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졌을까? 이 기마인상 같은 걸 보면 공장에서 만들었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면 온 세계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는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예, 뭐 그렇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옆에 이제 그 여인상 보시면은 가슴이 이제 많이 큰데 그래서 가슴이 크고 해서 이 여인이 아세라를 가리키는 것이냐, 반면에 이제 기마인상은 이제 종교 어떤 이스라엘 종교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분들 경우에는 그 어떤 이렇게 배우자감으로서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이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분도 계셨고, 또 우리 김종호 교수님 이야기하셨듯이 어떤 이제 토이처럼 장난감이었느냐, 또는 이것이 이제 무덤에서도 발굴되기 때문에 어떤 그 죽은 사람의 어떤 소장품처럼 어떤 그런 것이었는지 그런 이제 어떤 용도와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봅니다. 특히 이제 그 여인상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냐면 거기 보면 가슴이 크니까 이제 아마 이제 그 여인들이 이제 출산을 하면 이제 가슴이 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를 하여금 젖을 먹이고 아이를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 출산과 그 다음에 건강한 아이를 이제 낳기를 바란다든지 그 다음 낳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우유를 잘 공급해서 애들이 잘 죽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훨씬 예전 더 심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아세라에게 이걸 이제 기원하는
그 이제 그 기원하고 또 이렇게 소원을 아뢰고 그런 어떤 출산과 그다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세라한테 그 이제 기원하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여인들이 이제 주로 물론 여인이 사용했다기보다는 어떤 그 여성 신에게 이걸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좋은 그 건강한 아이가 가지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 잘 자라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소원과 연관되는 그런 어떤 자기의 소원을 이제 상징하게 소원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서 이제 만들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많이 이제 여인상이 발굴되고 반면에 이 남성상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말을 타기 때문에 어떤 군인이라든지 그 어떤 특정한 어떤 계층에만 해당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남성상이 유다에서 발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직업을 가진 예를 들어 서기관이나 다른 어떤 관료들이나 또는 뭐 보통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어떤 그 여호와를 가리킨다, 말탄 어떤 여호와를 가리킨다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것은 저는 어떤 그 사람들 목적이 다 다르상 대표적으로 이제 성을 이렇게 그 성곽을 이렇게 그 보초를 쓴다든지 어떤 군사적인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군인의 경우에는 어떤 안전 전쟁에서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어떤 자기 어떤 뭐 상인 같은 어떤 다양한 용도의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사용했다 할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자기 어떤 목적과 어떤 소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이제 집에 둔다든지 또는 이렇게 성소에 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 소원이나 자기 어떤 소원을 어떤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물건으로서 사용되지 않았는가. 어떤 종교성을 갖고 있고. 예, 종교성이 있는 그런 이제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이런 이 여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성소나 그곳에서 발견되었던 사용되었던 어떤 나름대로 종교적인 어떤 그 유물들이 같이 한꺼번에 이제 또 특별한 장소에 버려진 그런 곳. 그래서 예루살렘 동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다량으로 발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파비사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 거룩한 물건들 함부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성전에 넘치면은 이러한 특정한 곳에 이제 버려지게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떤 성소에도 두고 성전에도 두고 그것이 이제 성전이 이제 차거나 성소가 차면은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버려야 되는데 함부로 버릴 수 없으니까 특별한 곳을 만들고 거기다 이렇게 다 이렇게 처분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예루살렘 그 브엘세바 같은 데 가면은 길거리에서도 발굴됩니다. 그 경우도 이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거룩한 물건이지만 어떻게 이제 소원이 이루어졌다 할 경우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온전한 물건처럼 지금 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전하게 발굴된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철기 시대의 경우나 그다음 밑에 페르시 시대의 경우처럼 말도 떨어져 나가고 조금 제가 많이 온전한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조그만 조각 같은 경우로 될 경우에는 그걸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집에서도 그것을 이제 두다가 이렇게 버릴 수도 있고 토기 버리듯이 그런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덤에서도 발굴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조상들로 하여금 조상의 어떤 조상신의 개념으로서 섬겼다라기보다는 조상들로 하여금 그 여호와 하나님께 이것을 이렇게 그걸 이렇게 그게 그 무덤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후손에 이제 지금 살아 있는 사람의 소원이 이건데 후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부장품이 아니라 어떤 지금 살아 있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무덤 같은데 두지 않았는가. 텍스트 같은 건 없죠. 없지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발견되는가가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가능성을 이제 제가 이제 살펴본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뭐 정답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제 신라에도 기마인상이 있지 않았어요?
그 혹시 그거하고 신라 김한상하고 그 어쨌든 우리도 김한상이 있었으니까 문화적인 어떤 이퀴블런트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신라 시대 그 김만상은 모르겠습니다. 종교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유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경우에는 제처럼 이제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고 왜냐하면 철기 시대 이웃한 그 곳에도 밝은 특히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는 그 이집트 그 다음에 페니키아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저기 이라크 이란 그쪽 지역 그리고 사이프러스 섬 그런 데 다 발굴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그래서 이제 각각 자기가 섬기는 신은 다르지만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전쟁의 신이다, 어떤 전쟁과 연관된다 할 때 그러한 이미지 왜냐하면 그것을 많이 맞고 특히 이제 이 말탄 사람이라 할 경우에는 어찌 보면 굉장히 아무나 말을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어떤 특정한 사람 굉장히 어찌 보면 특정 계층이 탔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아이디얼 타입으로 기마인을 자신의 아이디얼 타입으로 이렇게 볼 때 비록 내가 군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이걸 이제 다른 이제 그 포깃 이 형들이 이런 상들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꼭 군인이라 하면 더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어떤 서기관들도 이런 목적을 위해서 뭐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형태의 이제 그 상들이 발견되면은 이제 제 주장을 바꿀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다양한 어떤 그 직업을 가진 분들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 페이퍼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나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논문이 질문이잖아요. 페르시아 시대 예루살렘 김한상이 왜 발견되지 않는가? 네. 발견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고 이제 발굴을 다 100%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 얼마나 했느냐 할 때 학자들이 다 다른데 20% 정도다. 그러니까 발견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지금 다 발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제 예,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논문은 사실은 이제 뭐 이거 자체로는 고고학적인 질문만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런데 이제 원래 큰 틀의 논문 거기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왜 성경에 안 나오는가? 이것은 어떤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반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정되는 유물인가? 성경에는 이제 yes or no를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만약에 이것이 뭐 무언 속의 어떤 이제 논증이라 해서 답하지 않는 아무 언급을 안 할 경우에는 이것은 뭐 그걸 부정하니까 안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말을 안 하지만 이걸 이렇게 나름대로 인정하지 않았는가?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렇고 그래서 성경에 왜 안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를 이제 이해할 때 그 이제 종교적인 이제 유물이 실제로 발굴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시대를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뭐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이 어떤 각 그 철기 시대나 페르시아 시대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라고 보는 어떤 보수적 입장, 저도 뭐 보수적 입장에 속하지만 그러나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유물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의미와 기능을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 좋겠고 또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한국적 상황은 성경 본문을 너무나 이제 많이 이제 다루고 성경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본문을 물론 제가 이제 돌아갈 것이지만 성경학자, 성서학자는 다 이제 그 성경 본문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을 이제 더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에 대한 이해를 더 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 하지 않는 걸 하면 좋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한국 와서도 이제 뭐 전공했습니까 하면 오경 선지서, 역사서, 시가서에 어디 했습니까 하면 참 답하기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역사를 했다고 그래 이스라엘 역사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저희 어떤 그 교수님 통해서 영향받고 또 논문 제목도 저한테 이제 주시고 해서 저도 이제 시작하면서 많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논문이 고고학적인 논문이다 할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각주에서 썼듯이 오늘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모르겠지만 거기 임미영 박사님이라고 각주 4번에 보면 임미영 박사님의 논문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이제 PDF 파일로 주셔가지고 이제 그분 논문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분은 이제 철저히 고고학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발굴되는 어떤 기마인상에 대한 것뿐 아니라 어떤 말상에 대한 것도 다 했는데 그분은 이제 그 말상과 기마인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범주에 두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남성상의 대표 주자로서 기마인해서 기마인만 보았지 말상은 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동물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의 대표적인 상으로서 이제 이 기마인상, 그다음에 여인상으로는 이제 이 유다인 기둥상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개인적인 상황과 그다음에 한국적 상황에서 제 논문이 뭐 기여를 한다기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계속 공부하고 또 다른 여러 부분에서 글을 써야지 기여가 되는 것이지 제 논문 자체가 기여를 하는 것은 네, 구장훈 박사님 질문하시죠. 예, 저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철기 시대라는 것은 그 아이론 에이지 2 이걸 말하는 거죠? 예.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철기 시대의 그 기마인상이 상당히 이렇게 잘 다듬어진 그런 형태인데 밑에 페르시아 시대의 기마인상을 보면 굉장히 투박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려진 거로 보면 부실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2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는 다시 굉장히 정교한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그 시대가 그거는 더 늦은 시기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에는 얼굴 모양 보시면 새부리처럼 그렇게 생겼고 사람이 그리고 이제 팔이나 몸이나 이런 것이 어떤 기둥을 이렇게 갖다 이렇게 붙인 것처럼 그런 모양인데 그 밑에의 경우에는 이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티아라라 해서 모자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콧날이라든지 얼굴 모양새가 조금 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이 페르시아 시대 이 기마인상이라는데 이 퍼전 호스 앤 라이드 피구린스에서 그때 퍼전이라는 말을 쓰는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그 시대에 어떤 그 다양한 곳에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페르시아 사람들이 쓴 거냐 그건 아니고 당대에 이렇게 옷을 입고 또 특히 거기 보면 말의 경우에는 말의 목이 잘라져 나갔지만은 말 앞에 이렇게 말을 보호하는 이런 그 보호 방패랄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얼굴의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몰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스탬프처럼 이렇게 찍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옷을 입는 것을 유형론적 볼 때는 발전한 것이고 훨씬 더 이제 자세하게 더 잘 보이는 것이 그 옥스퍼드의 시몰리안 뮤지엄의 가운데 겁니다. 거기 보면은 사진은 좀 작지만 훨씬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어떤 주형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찍어서 이렇게 사람을 따로 만들어서 사람 말 뒤에다 붙인 것처럼 해서 유형은 좀 발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겠습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예루살렘에서 그 페르시아 시대의 그 층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물론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발굴된 그 부분들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흔적이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건축물 형태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이 기마의상이 나오지 않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도 뭐 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때 그 각 시기마다 어떤 그 도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이게 발견되는 것인데 그렇게 정의론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이냐 아니냐 섞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이제 층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복합적인 그런 요소를 다 이제 놓고 판정해 볼 때 사람이 살지 않았다라는 그런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그 다윗성 지금 이제 다윗성이라는 거기에 살았고 반면에 지금 구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둘러싸여진 구 예루살렘은 더 크거든요.
구예루살렘 안에 성전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이제 남쪽 중앙 밑에 부분에 거기 이제 유대인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안 지역이 그 왼편, 그러니까 남서쪽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인 지역이 이제 북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 지역이 이제 동쪽에 그렇게 이제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구예루살렘에 많이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발굴하기 그렇고, 또 발굴을 이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템플 그 성전산이라서 그 부분이 평평한데 거기 밑에 발굴하면 좋은데 거기 이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상으로서는 안 나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발굴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논문이 어찌 보면은 이제 모르겠으면 확답이랄까 그런 건 없고요. 이렇게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이렇게 확정적으로 제 논문도 그렇고 would have been이라든지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너무 자기 주장이 약한 게 아니냐 뭐 그렇게도 뭐 보실 수 있는데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잠깐만. 네, 장 목사님. 그 페르시아의 그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예. 그 종교였던 조로아스터 교회에서는 예. 바로 그 워리어 전사 계급이 제사장 계급보다도 상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 유대 지역은 이제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뭐 이게 어떤 사상적인 그런 문제가 개입되어 가지고 이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것은 없었는가 또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 예. 그리고 지금 단순히 지금 우리 발제자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의 그 본문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뭐 어떠한 학문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서의 주장에 더 가깝게 그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좀 상당히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다. 그 신앙적인 관점이지 이게 학문적인 지금 우리는 학문적인 관점을 다루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다 모인 건데 그럼 내가 유대인 저도 이 히브리 대학에서 2년 공부했지만은 그 사실 뭐그 피겔슈타인 말이 더 오히려 학문적으로는 맞으시는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는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과 전혀 맞지 않으니까 성경의 텍스트와 그다음에 학문적인 관점과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점인데 지금 사실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제 성경이 어떻게 그 어느 시대에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많이 쓰여졌느냐 할 때 이제 보수적인 입장은 그 뭐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은 이제 모세가 썼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위에서 중에 가운데에서 좌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모세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훨씬 뒷시대에 쓴 것이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시기나 훨씬 그 뒷시기에 이 오경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기에 주로 많이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때는 이제 그 성경의 기록이 과거의 어떤 전성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훨씬 뒤시기의 어떤 입장을 이렇게 더 세우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될 경우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어떤 그 철기 시기나 그런 시기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성경의 어떤 목적과 성경의 어떤 저자들이나 기록자들의 목적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모를 일이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이 그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라기스나 그 다음에 텔 아라드나 다른 그 부엘세바나 여러 이제 델 베이트 미실의 여러 이제 곳에서 이제 발굴됐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필요했으니까 사용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고고학자는 저는 고고학자로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고학적인 유물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이건 뭐 장난감이다. 어떤 분들은 저 정반대에 있는 신이다. 그래서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어찌 보면은 나름대로 다양한 장소에서 발견되는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조금 일치되는 해석을 내리자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고 제가 제 논문도 정답을 내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 생각됩니다. 다른 분이 다르게 이제 그 어떤 동일한 유물이나 동일한 어떤 장소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할 경우에는 그것이 타당하면은 나름대로 더 합리적이다. 그러면 이제 제 주장은 뭐 하나의 의견이고 더 바람직한 답이 아닐 그럴 수도 있다는 네, 토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페이퍼에 대해서 하나만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7쪽에 보면 이제 구예루살렘에서 이제 건축하는 이 문제를 다루셨는데 7쪽에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새 건축을 하려면 기반함까지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건물을 쌓았다고 하는데 옛날 도시들은 계속해서 퇴적청을 이렇게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꼭 기반함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예루살렘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그 어떤 고고학적인 청을 확인하기 위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어떤 성벽은 뭐 히스기야 시대의 그 청이고 그 다음 이제 이후 시대고 이렇게 옛날 성은 쓰레기를 밖에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안으로 쌓아갔기 때문에 그 고고학적인 유적들이 이렇게 그 위에 쌓여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다른 도시는 그게 더 강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건물 지을 때 기반함까지 다 이렇게 했다는 건 제가 오늘 처음 들어서 이런 입장이 이제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뭐 가보시면 아시지만 사실은 큰 이제 돌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돌이 많은 곳이고 놀랍게도 이렇게 돌이 많은 도시냐 이렇게 그런 곳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어 부엘세바나 뭐 다른 뭐 라기스나 가보시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같지 않습니다. 라기스 역시 이제 그 땅을 파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될 때 그 시대 이제 뭐 온갖 핏자국들도 이제 많이 젖어 있고 그리고 그 시대 그 지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맷돌 같은 것도 또 발견되고 그러니까 고대의 도시들은 어디든지 이렇게 퇴적청을 쌓아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반함까지 내려갔다는 이 가설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뭐 제 논문에서 예루살렘 전체다. 저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쪽으로 제가 썼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그 지역은 바로 이제 그 템플 마운트 근처예요. 그 성전 지금 현재 성전산 옆쪽에 구시가지 쪽에 땅을 굉장히 깊이 파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요걸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많이 배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소한 영역이었는데 페르시아 시대 때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잠깐 휴식을 10분만 취하고 그리고 바로 신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